여러분, 브라질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넓은 식탁에 3대 가족이 모여 앉아 슈아스코를 구워 먹으며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드는 대가족의 모습일 것입니다. 혹은 거리에서 다 함께 축제를 즐기는 열정적인 군중을 떠올리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알던 그 전통적인 브라질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최근 브라질 사회와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엄청난 인구 통계학적 지각 변동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4월 20일 브라질 지리통계원, 즉 IBGE에서 발표한 지속적인 전국 가구 표본조사 데이터는 현지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브라질 국내의 1인 가구 수가 무려 1,56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2012년 당시 750만 가구에 불과했던 1인 가구가 불과 13년 만에 109.8%라는 경이로운 폭증을 기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1,560만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거대한 규모인지 체감이 되시나요? 2025년 기준 브라질 전체 주택수는 7,930만 가구입니다. 그 중에서 무려 19.7%가 단 한 명만이 거주하는 1인 가구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브라질의 모든 집 5채 중 한 채는 혼자 사는 사람의 집이라는 것이죠. 과거 2000년까지만 해도 자녀가 있는 부부로 구성된 가족이 전체의 56.4%를 차지했지만 2022년에 이르러서는 42.0%로 절반 이하로 떨어지며 역사상 처음으로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붕괴되는 티핑 포인트를 맞이했습니다. 이 거대한 인구 구조의 변화, 즉 1560만 명이라는 거대한 나 홀로라는 성체의 등장은 단순히 사람들이 혼자 살게 되었다는 사회 현상을 넘어 브라질의 부동산, 소비 지형, 그리고 거시경제 전체의 판도를 완벽하게 뒤바꿔 놓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인 가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맞물려 브라질 사회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메가 트렌드가 있습니다. 바로 내 집 마련이라는 브라질 사람들의 오랜 꿈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브라질 지리통계원의 데이터에 따르면 대출 없이 완전히 비용을 지불한 자가, 소유 주택의 비율은 2016년 66.8%에서 2025년 60.2%로 눈에 띄게 하락했습니다. 집을 소유한다는 것, 즉 자산을 축적하고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던 전통적인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정답은 임대주택 시장입니다. 2016년 1230만 가구 수준이었던 임대주택은 2025년 무려 1890만 가구로 54.1%나 수직 상승했습니다. 브라질 전체 가구 중 임대 비율이 18.4%에서 23.8%로 껑충 뛴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주거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브라질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빌려 쓰는 삶으로 완전히 뒤집히는 이른바 렌터 혁명이 도래했음을 시사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주택 구매의 진입 장벽이 사실상 극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임대시장의 폭증세는 대도시와 각 주의 수도를 중심으로 더욱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토칸칭스 주의 수도 팔마스는 전체 가구의 47.3%가 임대주택으로 도시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플로리아노폴리스 36%, 고이아니아 35.3%, 브라질리아 34.5% 등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수치들을 기록하고 있죠. 경제 중심지 상파울루 역시 2016년 26.4%였던 임대 비율이 29.9%로 올랐고 리우데자네이루는 20.3%에서 28.2%로 급증했습니다. 심지어 전통적으로 자가 비율이 압도적이었던 벨랭조차 임대 비율이 11.1%에서 21.2%로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 수치들이 말해주는 현실은 냉혹합니다. 거주자들은 매달 지불하는 월세로 집주인에게 부를 이전할 뿐 정작 본인들에게는 아무런 자산도 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국민들이 자산을 축적하던 방식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면서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끝없는 렌트의 굴레에 갇히게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브라질 국민들은 왜 이토록 자가 소유를 포기하고 임대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1인 가구가 늘어나서 혹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해서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매우 냉혹한 경제적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브라질 주거 대전환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 살인적인 고금리입니다. 2026년 초 기준 브라질의 기준금리인 셀릭은 무려 1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되었습니다.
기준금리가 15%에 달한다는 것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역시 그에 동조하여 폭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범한 브라질 가족이 20년이나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 한다면 가구 전체 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오직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는 데 쏟아부어야 할 정도로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2026년 시장 데이터를 보면 브라질의 평균적인 70제곱미터 아파트 가격은 약 67만 헤알에 달하지만 가구의 평균 월 소득은 3,600헤알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엄청난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을 고려할 때 대출 없이 온전한 현금으로 집을 사는 것은 소수에게만 허락된 기적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고금리 상황은 빚을 낸 사람들의 목을 더욱 조이고 있습니다. 지리통계원의 역설적인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여전히 대출금을 갚고 있는 주택의 비율이 오히려 15.9%나 증가했습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이 15%의 고금리 늪에 빠지면서 상환기간이 길어지고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십 년 동안 재정적 능력을 상실한 채 빚의 굴레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될수록 내 집 마련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가중되며 결국 대다수의 중산층과 서민들은 천문학적인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임대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15%의 셀릭 금리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 것을 넘어 브라질 국민들과 내 집 사이에 절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경제적 철벽을 세워버렸습니다. 여러분, 1,560만 명이나 되는 이 거대한 1인 가구의 주인공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단순히 결혼을 미루고 혼자만의 삶을 즐기는 2030 청년층만 떠올리셨다면 절반만 맞으신 겁니다. 브라질 지리통계원의 상세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이 1인 가구는 성별에 따라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뚜렷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 1인 가구를 살펴보겠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의 무려 56.5%는 60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브라질 사회의 수명 연장과 더불어 사별로 인해 홀로 남겨지는 기간이 길어지는 인구 통계학적 현실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자녀들은 장성하여 이미 자신만의 가정을 꾸려 떠났고 남편과 사별한 후 생애 마지막 주기를 홀로 보내는 노년 여성들이 여성 1인 가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남성 1인 가구의 양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놀랍게도 혼자 사는 남성의 56.6%는 30세에서 59세 사이에 한창 일할 나이인 청장년층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주요한 사회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높은 이혼율,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노동 이동성,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회적 기대의 변화입니다. 특히 이혼 등 혼인관계가 해소될 경우 대부분 자녀들은 어머니와 함께 남게 되고 아버지는 홀로 1인 가구로 독립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다른 주로 일자리를 구하러 떠나면서 가족을 데려오기 전 임시로 홀로 정착하거나 계약 기간 동안만 혼자 지내는 남성 근로자의 비중도 매우 높습니다. 즉, 브라질의 1인 가구 증가는 단순히 개인주의의 확산이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맞물려 탄생한 복잡한 결과물인 셈입니다. 1인 가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임대시장의 팽창은 단순히 사람들의 통장 잔고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브라질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물리적인 풍경, 즉 도시의 스카이라인 자체를 수평에서 수직으로 완전히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브라질 지리통계원의 데이터에 따르면 브라질 전체 인구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은 2016년 11.6%에서 2025년 15%로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를 브라질의 주요 수도들로 좁혀보면 그 변화의 속도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를 맞이한 곳은 남부의 포르투 알레그리입니다. 이 도시의 가구 중 무려 52.1%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이미 수직화의 티핑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도시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사는 셈이죠. 그 뒤를 이어 비토리아가 49.9%, 벨로오리존치가 45.1%를 기록하며 아파트가 도시의 지배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단독주택 위주로 넓게 퍼져 있던 도시들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주앙페소아는 아파트 비율이 30%에서 45.9%로 급증했고 아라카주는 26.8%에서 39.6%로 그리고 행정수도인 브라질리아마저 26.7%에서 38.5%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왜 브라질의 도시들은 이토록 맹렬하게 위로 치솟고 있는 것일까요? IBGE의 연구원인 윌리엄 크라토흐빌은 이 현상을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과거에는 단 두 채의 집만 들어설 수 있었던 땅에 이제는 20가구, 30가구의 가족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브라질 부동산 시장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 논리입니다. 제한된 도심의 공간과 폭등하는 땅값 속에서 개발업자들은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건물을 더 높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임대를 택한 1인 가구들의 도심 밀집 현상과 개발업자들의 이윤 추구 논리가 완벽하게 맞물리면서 브라질의 수도들은 지금 거대한 아파트 공화국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직으로 맹렬하게 솟아오르는 브라질의 대도시들. 그 건물들 안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놀라운 변화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거 공간 크기의 혁명입니다. 브라질 부동산 시장에서 과거 부와 안정의 상징이었던 크고 화려한 대형 아파트들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그 자리를 35에서 45제곱미터 남짓한 초소형 아파트, 즉 스튜디오와 1베드룸 형태의 주거 공간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소형 평수의 역습이자 2026년 현재 브라질 부동산을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메가트렌드입니다. 실제 시장의 자산 가치 상승률 데이터가 이 메가트렌드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6년 브라질 부동산 자산 가치를 분석해보면 전통적으로 가족 단위가 거주하던 대형 럭셔리 아파트나 펜트하우스의 가치 상승률은 연 4%에서 5%대에 머무르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스튜디오를 포함한 소형 아파트의 자산 가치 상승률은 무려 연 9%에 육박하며 대형 평수의 수익률을 2배 가까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자본이 크고 화려한 집에서 작지만 실속 있는 컴팩트한 집으로 썰물처럼 이동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왜 이렇게 작고 컴팩트한 공간이 시장의 지배자가 된 것일까요? 이는 앞서 짚어본 15%의 높은 기준금리와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살인적인 이자율로 인해 대다수의 구매자들이 대출 한도에 부딪히면서 자연스럽게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부담이 적은 저렴한 소형 평수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린 것입니다. 여기에 도심 중심부의 비싼 땅값, 그리고 출퇴근 시간을 줄여 도심의 훌륭한 인프라를 누리고 싶어하는 1인 가구, 청년층과 학생, 전문직 종사자들의 폭발적인 임대 수요가 완벽하게 맞물려 떨어졌습니다. 결국 부동산 개발업자들 역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 단독주택 2채나 대형, 평수 한 채를 지을 공간을 쪼개어 수익성이 월등히 높은 2030 3개의 소형 스튜디오로 촘촘히 채워넣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넓은 거실과 다이닝룸을 포기하는 대신 역세권이라는 훌륭한 입지와 프리미엄 공용시설을 선택한 1,560만 명의 1인 가구, 그리고 이들의 지갑을 겨냥한 자본의 논리가 브라질 부동산 시장의 기준을 가족용 미니타운, 그리고 생활과 필요한 큰 에지프리플로 전환시켰다. 대형 평수에서 나홀로족을 위한 소형 스튜디오로 완벽하게 갈아치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돈 이야기를 해볼까요? 15%라는 살인적인 기준금리와 1,560만 명에 달하는 1인 가구의 폭증은 브라질 부동산 시장의 투자 패러다임을 시세 차익에서 임대 수익으로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026년 기준 브라질 전체 아파트의 평균 총 임대 수익률은 약 6.25%에 달합니다. 이는 브라질의 높은 이자율을 고려하더라도 임대 시장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도시별 그리고 평수별로 이 수익률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브라질 경제의 심장 상파울로를 보겠습니다. 상파울로 도심의 벨라비스타 지역에 위치한 스튜디오 아파트는 무려 연 7.45%라는 브라질 전국 최고 수준의 총 임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스튜디오는 공실로 남아있는 기간이 평균 10일에 불과할 정도로 젊은 1인 가구 직장인들의 수요가 폭발적입니다. 반면 같은 상파울로라도 부유층이 거주하는 모에마 지역의 대형 3베드룸 아파트는 수익률이 5.70%로 떨어지고 평균 임대 소요 시간도 20일로 2배나 깁니다. 작고 저렴한 평수가 크고 비싼 대형 평수의 수익률을 압도하고 있는 셈이죠. 리우데자네이루의 상황은 어떨까요? 리우 전체의 평균 총 임대 수익률은 약 5.1% 수준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부와 명예의 상징인 레블론이나 라고와 같은 최고급 해변가 동네의 3베드룸 수익률이 3.8%까지 곤두박질 친다는 것입니다. 매매 가격은 천문학적이지만 월세 상승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학교와 병원이 밀집한 빌라 이자베우 지역의 1베드룸 아파트는 6.4%의 수익률을 내며 리우에서 가장 매력적인 가성비 투자처로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수도 브라질리아를 주목해야 합니다. 브라질리아의 평균 총 임대 수익률은 6.35%로 상파울루나 리우를 넘어선 강력한 수익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중심지인 아사술뿐만 아니라 지하철 접근성이 뛰어난 위성도시 아구아스 클라라스의 소형 평수는 6.5%에서 최대 8%까지의 엄청난 임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결국 2026년 브라질 부동산 시장에서 승리하는 공식은 단 하나입니다. 대형 평수에 자본을 묶어두는 대신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심의 소형 스튜디오를 통해 1인 가구의 월세를 흡수하는 것. 이것이 자본시장의 새로운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560만 명에 달하는 브라질 1인 가구의 폭증이 가져온 부동산 시장의 화려한 변화와 자본의 이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브라질 사회가 직면한 이 거대한 주거 형태의 대전환. 이면에는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매우 조용하고도 치명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고독이라는 새로운 전염병입니다. 2021년에 실시된 한 대규모 글로벌 설문조사에 따르면 브라질 응답자의 무려 50%가 자주, 항상 또는 가끔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인 33%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특유의 열정적이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한 브라질의 문화적 이미지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1인 가구의 폭발적인 증가, 도시화로 인한 익명성, 고층 아파트와 폐쇄적인 커뮤니티 구조가 브라질 국민들을 물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고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독이 단순히 일시적인 우울한 감정이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인 고독감은 우울증이나 불안 같은 정신건강 질환은 물론이고 심혈관 질환, 발병률 증가와 면역기능 저하 등 심각한 신체적 건강 악화를 직접적으로 초래합니다. 미국의 한 공중보건 전문가는 이 고독의 파괴력이 하루에 담배 12개와 같다고 합니다.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고 경고하기도 했죠.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가 붕괴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가족의 일상적인 돌봄 대신 홀로 질병과 싸우며 노화를 견뎌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공공보건 시스템인 통합보건 시스템 내에서 고독은 아직 공식적인 주요 보건 의제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브라질 사회에는 외로움을 개인의 실패나 사회적 부적응으로 여기는 문화적 낙인까지 존재하여 많은 이들이 자신이 고독하다는 사실조차 밖으로 말하지 못하고 숨기고 있습니다. 예방 백신이나 수술로 치료할 수 없는 이 조용한 위협은 1인 가구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브라질이 국가적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중대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브라질의 1인 가구, 급증과 고독이라는 전염병은 특히 노년층에게 매우 치명적인 건강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브라질에서 발표된 독거노인의 라이프 스타일 관련 과학 연구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혼자 사는 60세 이상 노인들의 삶의 질과 식습관이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들에 비해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바로 매일 마주하는 식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다인 가구, 노인들의 61%가 매일 콩요리를 섭취하는 반면 독거노인은 49.2%에 불과했습니다. 샐러드를 매일 먹는 비율이나 고기를 일주일에 5번 이상 섭취하는 비율 역시 독거노인 측이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식사를 함께할 가족이 없다 보니 영양 불균형이 심화되고 신체적으로 장보기가 어렵거나 조리가 번거로워 대충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많아진 것입니다. 이러한 영양 부족과 고립은 곧장 신체 건강의 악화로 이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독거노인은 다인 가구 노인에 비해 최근 2주 내에 질병을 앓았다고 보고한 비율이 무려 35%나 더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화할 상대가 부족한 것과 연관된 청력 상실 비율이 월등히 높았고 관절염이나 류머티즘을 앓고 있는 경우도 현저히 많았습니다. 신체적 쇠약은 활동량의 급감으로 이어집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은 하루 5시간 이상 TV를 시청하는 등 치명적인 좌식 생활에 빠질 확률이 40%나 더 높았습니다. 좌식 생활로 인해 신체 능력이 저하되면서 이들은 지난 1년간 낙상을 경험한 비율도 35%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돈을 관리하거나 병원에 가고 약을 챙겨 먹는 등 독립적인 생존에 필수적인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서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브라질 사회를 지탱하던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1560만 1인 가구 시대의 노년층은 영양결핍, 좌식 생활, 질병이라는 잔혹한 악순환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1560만 1인 가구의 폭증과 무너져가는 내 집 마련의 꿈,
그리고 약 580만 가구에 달하는 극심한 주택 부족 현상 속에서 브라질 정부도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거대한 사회적 위기에 맞서 브라질 정부가 꺼내든 강력한 반격의 카드가 바로 국가주도 초대형 주택 보급 프로그램인 미냐 까자, 미냐 비다입니다. 2026년 말까지 무려 200만 호의 신규 주택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운 이 프로그램은 현재 브라질 전국 신규 주택 착공 물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부동산 시장을 강하게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월부터 적용된 새로운 금융규정은 서민들의 숨통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월 소득 4,700헤알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대폭 확대했으며 치솟는 건설 비용을 반영해 대출 가능한 주택의 최고 가액을 대도시 기준 최대 27만 헤알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정부의 전략 변화입니다. 살인적인 15%의 셀릭 고금리 앞에서는 보조금을 줘도 집을 살 수 없는 빈곤층이 많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집을 살 여력이 없는 극빈층이나 노숙자, 가구 등의 월세를 직접 지원해주는 소셜 렌탈 제도를 프로그램에 전격 포함시켜 대대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새 집을 짓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 아래 기존 주택의 질을 끌어올리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헤포르마 까자 브라질 프로그램입니다. 이 정책은 도심 내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주거 조건을 직접 개선해주기 위한 것으로 약 74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낡은 집의 구조를 보강하고 위생시설을 현대화하여 주거의 질을 근본적으로 높이겠다는 것이죠. 브라질 정부는 올해 핵심 주택 프로그램들을 모두 합쳐 총 398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감당하기 힘든 월세를 지원하며 이미 지어진 낡은 집은 고쳐주는 이 입체적인 방어선은 15%라는 높은 이자율과 주거, 빈곤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는 브라질 정부의 가장 강력한 방패막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라질 주거 시장의 구조적 위기와 정부의 대응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시선을 돌려 이 거대한 지각 변동 쪽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시장의 기회를 포착해야 할 때입니다. 1,560만 명에 달하는 1인 가구의 폭증과 임대 시장의 팽창은 브라질 자본시장, 특히 부동산 펀드인 FII 시장에 전례 없는 강력한 성장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브라질의 부동산 펀드 시장은 고금리와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스마트 머니가 몰려들며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 브라질에서는 이익과 배당금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대규모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자산가들의 세금 부담이 연간 약 25%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FII로 자산을 이동시키는 자산 재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형 운용사들은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40억에서 최대 100억 헤알에 달하는 메가펀드를 조성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유동성과 규모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시장이 단지 거액 자산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일반 소매 투자자들의 FII 평균 투자 금액은 1만에서 2만 헤알 수준으로 이제 FII는 브라질 국민들에게 단순한 투자를 넘어 일상적인 반복 수익을 창출하는 현대판 저축 계좌로 자리 잡았습니다. 직접 내 집 마련을 미룬 고금리로 인해 직접 내 집 마련을 미룬 브라질 청년들과 중산층이 역으로 임대주택 지분에 간접 투자해 월세를 배당금 형태로 돌려받는 새로운 자본주의 생존 공식이 성립된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자본의 흐름은 프롭테크 기술의 진화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1인 가구를 겨냥한 소형 임대주택의 거래와 관리가 폭증하면서 부동산 거래는 점차 고도화된 디지털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도 3D 가상 투어를 통해 직접 방문 없이 매물을 확인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임대 관리를 이론화하며 나아가 국경을 초월한 투자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브라질의 주거 대전화는 넓은 가족용 대저택을 수많은 1인용 스튜디오로 쪼개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권마저 디지털화된 펀드 형태로 잘게 나누어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극대화하는 거대한 비즈니스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브라질을 뒤흔들고 있는 1,560만 1인 가구의 폭증과 이로 인해 완전히 뒤바뀐 부동산 및 거시경제의 판도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15%라는 살인적인 고금리, 내 집 마련의 포기, 그리고 소형 임대주택과 부동산 펀드의 폭발적인 성장은 결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과거 대가족 중심의 전통적인 브라질 사회가 이제 완벽하게 솔로 경제 시대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탄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변화된 시장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브라질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이라면 소비의 절대적인 주체가 변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기존의 대용량 제품 대신 1인 가구를 위한 공간 효율적인 소형 가전과 간편식, 그리고 독거노인과 청년들의 고동 및 사회적 고립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펫코놈이나 디지털 연결 서비스가 새로운 비즈니스의 핵심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투자자라면 과거의 맹목적인 대형 부동산 투자를 멈춰야 합니다. 1인 가구의 임대 수요가 폭발하는 도심 역세권의 스튜디오 아파트나 높은 세금 혜택을 누리며 매월 안정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량 부동산 펀드에 자본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브라질 주거 형태의 대전환, 그 거대한 파도 속에서 데이터가 가리키는 정확한 흐름을 읽고 발빠르게 기회를 잡는 자만이 다음 시대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브라질 1인 가구의 두 얼굴과 임대시장 폭증 데이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와 비즈니스 전략에 날카로운 통찰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브라질 경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브라질의 1인 가구 시대에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가장 유망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